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예, 등산할 때 어떤 바지 입으시나요? 혹은 등산할 때 레깅스를 입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등산할 때 레깅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서 실내 운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비교적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야외 활동인 등산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등산에 크게 관심이 없던 20대와 30대도 등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등산복 패션에 만족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레깅스에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등산을 가보시면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짧지 않은 기간 등산을 해왔고 지금도 주 2회 이상 등산을 꾸준히 하는 등산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일단 저도 봄, 가을은 레깅스를 일반 등산복보다 훨씬 더 많이 입고요. 여름에는 반바지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이나 바람이 부는 날씨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등산로에서는 레깅스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레깅스를 입은 것은 약 2년 전이고요. 2년 전은 이렇게 등산이 젊은 20대, 3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에선 남성용 레깅스가 구하기 힘들어서 언더아머 히트기어를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처음으로 입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만족해서 지금까지도 레깅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레깅스가 등산복으로 괜찮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등산복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5가지 기능, 내구성과 통기성, 통기성은 투습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성, 그리고 보온력, 그리고 방풍 능력, 이렇게 5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방수와 발수 기능이 있지만은 굳이 레깅스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등산복은 방수와 발수 기능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패션으로서 레깅스의 적합성 여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우선 등산복으로서 레깅스의 장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깅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우월한 디자인일 겁니다. 레깅스는 운동을 뜻하는 애슬레틱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 애슬레저 룩으로 이미 패션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운동하는 곳에서도 레깅스를 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운동하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레깅스이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이미 패션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4년 전쯤에 등산 동호회에서 같이 등산을 하던 여자분께서 레깅스를 입고 와갖고 굉장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곤혹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레깅스를 입고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시절이었다고 하면은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레깅스라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거나 유난스럽게 굴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더불어서 기존의 등산복들은 20대, 30대들에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등산복이라는 것 자체가 장년층이 입는 옷이라는 어떤 고정 이미지가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등산복 중에 핏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등산복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지가 그런데요. 좀 예쁜 등산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바지 중에 떠오르는 것은 룬닥스 마케나 혹은 피엘라벤의 캡트라우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예쁘기로 소문난 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 말씀드린 2가지 바지도 남성용이 좀 유명하고 여성용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둘 다 10만 원 후반대 혹은 2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반해서 레깅스는 2, 3만 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인 자체가 현재 패션 흐름과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레깅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등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개개인의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는데 꼭 예쁜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레깅스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장점이라고 하면요. 우수한 통기성과 그리고 투습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레깅스를 자주 입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등산복도 여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덥고 갑갑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찾다가 결국 레깅스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였고요. 레깅스는 피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습력과 그리고 통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똑같은 날씨라고 하더라도 레깅스를 입을 경우 등산복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요. 그리고 쾌적하게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용으로 나온 레깅스의 경우는 그 원단이 얇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쾌적하게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갑갑한 느낌이 등산복보다 훨씬 더 덜하고요. 얼굴과 상체에는 땀이 굉장히 많지만 하체에는 땀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레깅스를 입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레깅스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활동성입니다. 일단 등산복도 등산을 할 때 움직임에 제한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히 등산을 할 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데요. 하지만은 레깅스는 요가나 혹은 필라테스처럼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자세에서도 활동성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된 옷이어서 등산복에 비해서도 활동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높이 올려야 되는 곳에서도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등산복도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레깅스가 움직임에 있어서 훨씬 더 제한을 덜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레깅스가 등산복으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깅스가 등산복으로서 단점이자 그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레깅스가 등산복으로서의 단점은 그 내구성에 있습니다. 등산복은 거친 환경에 노출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제작된 옷이다 보니 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레깅스는 실내 격하지 않은 운동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그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내구성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험한 곳이라든지 혹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나뭇가지나 풀이 등산로로 들어와 있는 경우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깅스를 입고서 관악산 육봉을 오를 때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이 암릉에 닿아서 레깅스가 찢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산로는 대부분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길을 잘못 들거나 혹은 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정비가 잘 되지 않은 등산로에는 나뭇가지가 등산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걷다 보면은 레깅스 표면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산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은 레깅스의 경우는 내구성이 떨어져서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유념을 하셔서 레깅스를 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 등산을 가시기 전에 등산로를 미리 알아보시고 레깅스를 입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셔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산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아냐고요? 쉽습니다. 제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등산로를 이미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이상 셀프 홍보였고요. 두 번째 단점은 보온과 방풍입니다. 보온과 방풍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능이지만은요.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레깅스도 보온을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다든지 안에 기모가 달려 있다든지 혹은 보온력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다든지 하지만 그 어떤 제품도 영하 20도를 가정을 하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겨울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 영하 20도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시속 20km를 넘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소백산이나 아니면 덕유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 적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옷들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모르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겨울에는 레깅스가 그렇게 적합한 등산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백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상체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은 반면 하체는 잘 챙기지 못해서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다라는 후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만큼 레깅스는 사실 방풍과 방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 산행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겹을 입으면 괜찮다, 3겹을 입으면 괜찮다 이런 후기를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저는 겨울에는 되도록이면은 방풍 기능과 보온 기능이 모두 잘 구비된 겨울용 등산복을 입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굳이 겨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깅스는 방풍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에 그대로 몸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체온을 좀 급격하게 뺏겨서 좀 위험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등산 가시기 전에 날씨 같은 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고 하면은 방풍 기능이 있는 옷들을 챙겨서 등산을 나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등산복으로서 레깅스의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레깅스는 그 우월한 디자인과 그리고 우수한 투습 능력, 좋은 활동성으로서 등산복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거친 환경에서 내구성이 좋지 않고 추운 환경에서 보온이나 방풍에 좀 취약할 수 있어서 이런 환경을 제외하고는 레깅스로 등산을 하는 것이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장비라는 것이 본인이 만족하면은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등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복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레깅스로 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